자, 대통령이 지금 일본을 갔습니다. 대통령이 좀 옆 나라 가고 그러면 좀 보도도 좀 하고 그러지. 지금 나가는 거 관련해갖고 뉴스 하나가 뜨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시기 전에 NHK하고 인터뷰를 통해갖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주제나 어떤 그 대화의 방향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역시나 냉철하고 중립적인 인터뷰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12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NHK 인터뷰를 했고요. 이게 이제 어제 밤 9시에 실제로 일본 NHK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9시면 프라임타임 때죠. 예. 자, 일단은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안 해! 니들끼리 해! 양국이 알아서 잘 대화를 하셔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과의 관계만큼 한일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 그리고 이 동북아 평화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 3개국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뭐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가 좀 별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NHK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내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그전에는 강경 발언을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역사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일 관계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는 식의 희망 섞인 평가도 스스로 내리더라고요. NHK가. 여기서 이제 주요 의제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사실은 주요 의제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왜냐면 이거를 이제 나라현으로 불러가지고 이번에 하는 거는 다카이치가 20일 이후에 중의원 해산하고 2월 달에 재선거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방점을 한일 관계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하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모셔다 놓고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냄으로 인해 갖고 자기 쪽 지지자들한테 뭔가 카타르시스를 주는 요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나라로 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와중에 중일 갈등이 터져버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한국한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표에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바뀐 거죠. 문제는 준비해 놓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께죠? 9월 9일 같은 경우에도 독도는 우리 땅이고 앞으로 독도 관련한 홍보관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라고 하는 미친 시나리오를 이미 뱉어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갖고 지금 그 얘기를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와줄게요 라고 하는 선호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지. 특히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다카이치는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게 제일 표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당장에 중요한 건 이 중의원을 해산해가지고 어떻게든 다시 자민당 단독 과반을 얻어낸 다음에 그동안 연정하고 있던 애들을 썰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권력을 독점할 수 있게 그 수준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되고 나면 그때 가서는 이제 머리도 수그리고 중국한테도 잘못했다 그러고 뭐 온갖 짓을 다 하겠지만 지금은 브로핑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8일 날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고 그 국민적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도 언급하지 말고 독도 가지고 계속 자극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했잖아요.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네. 보란 듯이 네. 독도는 일본 땅 홍보 정시관을 강화한다. 네,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얘기였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 목표는 지금 한일 관계 정상화나 무슨 대중 관계 해석이 아니고 당장 이번에 중의원 해산하고 2월 15일 전후에 치러지게 될 그 선거에서 압승하는 거예요. 단독 과반을 찾아가지고 독자적으로 총리부터 장관 자기 마음대로 쫙 깔아놓고 그때 가갖고 뭐 헌법 수정을 하든 뭘 하든 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입장에서 야당들도 벌써 이렇게 서둘러 갖고 해산을 한다고 이렇게 되면
이거 연립정권 해주고 다카이치 수상 올려준 거 이거 배신당할 위험이 있겠는데라는 걱정이 벌써부터 일본 정계 내부에서는 슬슬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해산은 하겠죠. 20일 정도에. 그 이후에 선거 기간 중에 중국과 한국, 미국이 일본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맹폭을 쏟아부어가지고 다카이치가 결국 과반을 못하고 도로 지금 같은 상황으로 자민당이 선거에서 폭망하게끔 내외적인 여건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생각 없이 갑자기 끌어들이고 있는 의자가 CPTPP라고 하는 이름도 태평양. 겁나 어려워요. 자, 문화자가 설명해 주세요. CPTPP가 뭡니까? 예, 환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페루, 칠레,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요 12나라가 해갖고 일종의 이제 자기네들끼리 자유무역 협상을 만든 거긴 한데 쭉 봐서 아시지만 캐나다, 호주 빼고 나면 그렇게 경제력이 대단한 나라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일본이 자기랑 편한 사람들 위주로 해갖고 일종의 중국의 그 아시아 환태평양 영내 무역기구에 대응해 보겠다고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중국이랑 한국이 끼게 되면 어차피 그 아시안 국가들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협상이 되는 건데 이 규모 자체로 따져놓고 보면 그닥 그렇게 교역 규모가 큰 나라는 아니라는 거고 다 일본이랑 친한 나라들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국이 가입을 할까 말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진 중이다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려고도 안 했고 일본도 적극적으로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지. 근데 갑자기 여기에 한국의 가입을 추천하겠다. 여기 협조를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가입 협조 조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수산물에 관련한 수입 규제를 풀으라는 거야. 한국 수산물에 대한. 일본 수산물. 그렇죠. 한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한 지금 후쿠시마 핵폐수 관련한 그 부분 때문에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풀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풀어주면서까지 여기 들어가 봐야 얻는 게 없어요. 그거 왜 해? 그러니까 굳이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 근데 갑자기 선심 쓰다시피 이번 기회에 그러면 CPTPP의 가입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그러든가 말든가 안 해도 크게 상관없는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아니요.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예 그거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국민 정서와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한국 국민들의 정서적 문제와 신뢰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아이고 이게 이제 CPTPP라는 게 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잠재적으로 일본이랑 계속 잘 해보세요. 솔직히 그 협정에 가입했다 그래서 그 소속돼 있는 나라들이 야, 이 협정에 왔으니까 우리 일본이랑만 거래하고 한국이랑은 아무 거래도 하지 마라고 땡깡을 놓는들 그 국가들이 일본이랑 교역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다고 해봐야 캐나다 정도를 빼고 나면은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고요. 그 안에 일본이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게 한국이 갖고 있는 방산산업과 조선산업 같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들 내지는 한국이 강점 갖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일본이 그 대체제가 안 돼요. 일본이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다 망해가는 구형 전자제품하고
자동차 정도 빼고 나면 이 국가들한테 사실적 무역적으로 더 필요한 나라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심 껴주듯이 갑자기 야 우리 클럽에 끼어라고 한다고 한들 여기 굳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 CPTPP 국가하고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건 없고 사실은 미체결 상태가 지금 일본이나 멕시코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자유무역 협정 맺으면 돼요. 왜 여기 멕시코가 들어갈 지금 필요 없어. 트럼프한테 눈탱이 안 맞으려고 우리나라에 50% 관세 때린다고 시건방을 떨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미국 육군들이 멕시코 국경으로 몰려가고 있어갖고 이러다가 미군이 쳐들어와갖고 마약 조직 소탕한다 그러고 멕시코 주요 도시들 점령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공포에 쌓여있거든요. 그 일본이 도와줄 수 있어? 한국은 도와줄 수 있지.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협상에 대한 어떤 체결을 조건으로 해갖고 우리가 이걸로 일본이랑 딜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문화사적으로 해갖고 무슨 백제 영향을 받은 호류지를 방문하고 양국에 우호를 한다. 그거는 다카이치가 사진 찍으려고 선거 포스터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가서 대통령이 단호하게 끊을 건 끊고 아닌 건 아니다. 노는 확실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 측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근데 됩니다. 제 생각에 그런 얘기도 안 할 것 같습니다. 해봐야 다카이치 쪽에서 까일 거거든. 그러면은 그거 까이는 거 그거 감당할 수 있나? 일본에서 왔는데 일본에 데려다 놓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까이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뭐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대통령은 건들지 마라고 우리가 사전 경고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갑자기 무슨 한일 의원 교류 연맹? 사업을 한다고 안철수랑 김은혜랑 건너가갖고 다카이치 손잡고 사진 찍으면서 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한일 간의 우호 관계를 이번 정부에서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마치 뭔가 일본한테 막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떡밥을 먼저 가서 던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매국 노드. 네, 아주 이 매국당들답게 그쪽 가갖고 아주 입안에 혀처럼 물어주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어떠한 행보를 하고 오시든가 이건 실적은 기대하지 맙시다 여러분. 아마 빈선 의견이 어쩌니 어떻게 하고 와도 한일 관계를 망쳤네 어쩌네 친중 의식을 보여줬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때릴 건데 그거 자체가 의도된 프레임이라는 거. 그리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야 다음은 내 고향 안동에서 한번 해. 너도 네 고향으로 나 불렀으니까 너 안동 오면 내가 헛제사밥 먹여주고 서원 구경 시켜주고 관광사진 하나 찍어서 보낼 테니까 너도 한번 왔다 가라이 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한일 간에 진짜 중요한 의제 군사 동맹이라든지 경제 교류라든지 중국하고에 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아니라 다음번도 택도 없다라고 하는 선을 그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